되지.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이고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을 구해라.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이면은 4랑 8이랑 12죠. 그죠? 두 눈의 차가 2인 거를 좀 볼게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밤에 드라마 봤어요? 경우의 수를 조사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니까 지금 엔드 관계죠, 엔드 관계. 합이 4, 8, 10이면서 두 눈의 차가 2인 거를 조사해보는 거죠. 1, 3은 되죠. 2, 2는 안 되고 3, 1은 되죠. 그래? 여기선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8이 되는 거 2, 6은 안 되고 3, 5 안 되고 그죠? 4, 4 안 되고 네? 3, 5랑 5, 3이 되네요. 더 없죠? 왜 2, 6이 안 돼요? 2, 6이? 2, 6이 왜 안 돼요? 2, 6은 두 눈의 차가 얼마예요? 아하, 동일합니까? 그냥 12는 6, 6분이 없으니까 안 되겠군요. 전체 주사위 두 개가 좀 전체 경우에서는 36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9분의 1이 되겠군요. 봐줍니까? 엔드 관계를 조사하는 거. 이게 사실 뭘 요구하는 거냐면 지금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눈의 차가 2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합이 4의 배수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합이 4의 배수이고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PB반이죠.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건데 잘 안 씁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면 나오는 거라 잘 안 씁니다. 근데 내신에는 이거를 썼는지 체크하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교과서 쪽에서 좀 풀면 되고 수능에는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건 잘 안 나옵니다.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두 번째. 내가 지난 시간에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읽을 때 그 기준이 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때? 맞다. 떼더니. 떼던. 그러니까 뭐뭐 했을 때 뭐뭐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A 했을 때 또는 A 했더니 B일 확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바로 A가 발생했을 때 또는 A가 발생했더니 그때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갑니다. 이게 떼더니 앞이 분모, 떼더니 뒤가 분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때, 그죠?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그죠? 따라서 P 4의 배수일 때 그때 차가 2일 확률 이렇게 가는 거죠. 동의합니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것은 자, 얘 보면은 1, 3이니까 몇 가지? 이거 그때 어떻게 해주지 않았어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이려면 최초가 몇 더하기 몇이야? 1 더하기 3이죠? 그럼 1에서 3까지 세 가지 이렇게 읽는다고 기억나요? 그러니까 얘가 세 가지고 8은 처음이 몇 더하기 몇이야? 2 더하기 6이죠? 그러니까 2에서 6까지 5가지. 얘는 한 가지. 3 더하기 5 더하기 1하면은 얘가 9가지. 동의하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해야 될 때는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NA분의 N A교수파 P로 구하라고 했죠? 확률로 주어져 있을 때 PA분의 P A교수파 B로 가는 거야. 지금 내가 4의 배수 이거 일일이 세야 되잖아. 그지? 그럼 36분의 몇 분의 이렇게 안 가고 4의 배수의 경우, 그러니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총 경우의 수 분해. 그죠? 차가 2이면서 4의 배수인 총 경우의 수. 그게 네 가지였죠, 이렇게. 동의해? 이 조건부 확률은 계산법이 두 가지야. 내가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 상태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 상태면은 굳이 확률분의 확률로 가지 않아도 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면 돼. 봐도 되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주어진 문제 자체가 P가 PB가 뭐 교집합이 확률로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확률별로 확률로 하는 거고. 돼요? 이따가 이제 요건 확률분의 확률로 하는 것도 뒤에 나오는데 그때 볼게요. 세 번째는 두 눈의 차가 2일 때 합이 4의 배수의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오케이? 두 눈의 차가 2인 것은 그죠? 1일 때 몇 개 있어요? 3 한 가지 그죠? 2일 때는 4 한 가지 3일 때는 이제 1호 두 가지죠. 그죠? 4, 5, 6 4도 2, 6 두 가지고 5랑 6은 한 가지씩 있죠. 5일 때는 3, 6일 때는 4 이렇게 한 가지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죠. 동의해요? 지금 경우의 수를 직접 세야 되니까 차가 2인 경우의 수가 8가지. 차가 2이면서 4의 배수인 건 4가지였죠.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죠. 동의합니까? 다음 볼게요. 198페이지 예제 2번. 이 정도부터 시험이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져요. 문장을 좀 요약을 좀 해줘야 돼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A 주머니에 있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 있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죠? 때 앞에 좀 흰 공이 나왔다는 거죠.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이게 이제 베이라는 사람이 만든 수학적 구조거든요. 베이의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문제는 이제 카테고리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A라는 상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A랑 B는 배반 사건의 상황이에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서로서인 집합 배반 사건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있어. 걔를 주로 이벤트라고 나와요. 이벤트라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이 이벤트는 딱 A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딱 B에서 발생한 이벤트만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A에서 발생한 이벤트와 또는 B에서 발생한 이벤트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A에서 발생한 확률 또는 B에서 발생한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P2를 구하는 과정에서 교집합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이런 멘트를 한번 이 문제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문제를 보면 A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고 B 주머니에 가까이 공이 들어있는데 A 주머니에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을 거야. 그냥 다시 해서 B 주머니에서 꺼낼 거야.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고 다시 B 주머니에서 꺼낼 거야. 근데 여기 때 앞에 이벤트가 있는데 때 앞에 뭐라고 되냐면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야. B에서 화이트가 나온 사건을 이벤트로 넣는 거야. 돼? 이때 A에서 화이트의 확률을 구해라. 자, A 사건을 뭘로 넣냐면은 첫 번째 A에서 꺼낸 공이 화이트일 사건을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 AB가 문제 이미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리니까 PQ로 좀 바꿀게요. 우리가 이 형태에서 이걸 PQ라고 할 거예요. P라는 사건은 처음에 A에서 화이트를 꺼내는 사건을 P라고 할게요. 그럼 Q라는 사건은 A에서 뭘 꺼낼 수 있어? 블랙을 꺼낼 수도 있죠. 블랙을 꺼낼 수도 있죠. 그래? 그래서 A에서 화이트를 꺼내고 그 다음에 B에서 화이트를 꺼낼 수도 있고 A에서 블랙을 꺼내고 그리고 B에서 화이트를 꺼낼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럼 어쨌든 B에서 화이트를 꺼낸 상황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거를 구해라라는 형태야. 구조는 이렇고 이 구조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렇게 단순화 시킨다는 거고. 자, 여기 주머니 A가 있어요. 여기는 화이트가 3개, 블랙이 5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화이트가 3개, 블랙이 4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probability of P라는 사건에서 P 이벤트가 이라는 것을 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A에서 뭘 꺼내? 화이트를 꺼내고 B에서 뭘 꺼내? 화이트를 꺼내는 거죠. 그죠? 자, A에서 화이트 꺼낼 확률이 얼마예요? 8분의 3이죠. 공 하나 꺼내니까. 동의해? 8분의 3. 그럼 화이트를 꺼내서 여기다 넣으면 4개 4개죠? 여기서 화이트를 꺼낼 확률은 8분의 4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여기가 64분의 12죠. 선생님, 약분해서 16분의 3 아니에요? 맞는데 이게 베이의 법칙은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더하려면 어차피 통분해야 되거든요. 그럼 약분했다가 통분하려면 다시 되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약분하지 않습니다. 덧셈을 대비합니다. 덧셈 대비. 그 다음에 A에서 블랙을 꺼내고 B에서 화이트를 꺼낼 확률을 생각해보면 A에서 블랙을 꺼낼 확률은 8분의 5죠. 그죠? 그럼 여기가 3개, 5개가 되죠. 3개, 5개.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화이트를 꺼낼 확률은 8분의 3이 되죠. 그래서 64분의 15가 되죠. 동의합니까? 그러면 어쨌든 A에서 이걸 꺼내든 저걸 꺼내든 결국 B에서 화이트를 꺼낼 확률이 이벤트인데 이벤트는 64분의 27이 되죠. 이렇게 덧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되거든. 내가 약분을 해. 약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 뭐 못할 건 없지. 하면 되지. 근데 더해야 되네. 그러니까 도로 통분을 해 이렇게. 이게 되게 쓸모없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덧셈을 대비한다. 약분하지 않고 일단 해놓으면 돼. 그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B에서 화이트를 꺼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에서도 화이트를 꺼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봐드리죠? 그럼 64분의 27분의 64분의 12 그래서 27분의 10이고 약분하면 9분의 4가 되겠죠. 이거 구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너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 구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문장을 한번 읽고 나서 때 앞을 읽어. 때 앞에 뭐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는 두 가지 상황에서만 발생을 해요. 그 두 가지 상황 중에 한 상황이 때 뒤에 있어요.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때 앞에 뭐가 이벤트인지 있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에서 발생했을 상황을 구해라. 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A가 아니면 뭔데를 생각해 봅니다. A가 아니면 뭔데? A가 아니면 뭐지? 지금은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P일 확률을 구하라거든요. P가 아니면 Q죠. P가 뭐였냐면 A에서 화이트를 꺼낼 확률이야. A에서 화이트를 꺼내지 않으면 A에서 블랙을 꺼내죠. 그러니까 대부분 P랑 Q는 6건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6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배반 사건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P가 아니면
Q가 발생하는데 그들은 공통으로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벤트는 P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Q에서 발생해. 그 P 또는 Q에서만 발생해. 그러니까 P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과 Q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서 그 둘을 더해주면 이벤트가 발생할 총 확률이 나타나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A에서 발생할 확률은 결국 이제 조금 확률을 구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이거가 그림을 그려도 필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림 넣는 거 다 했어요? 천재인데? 이벤트가 무조건 이렇게 A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B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A에서 발생하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벤트는 어디에 아니면 어디에서 발생해? 응? A 아니면 B에서 발생해. 사실? 그럼 A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 민주야? A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오케이? B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뭐야? 얘네 둘이 더한 거지. 봐주세요. 그럼 다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를 구해야 되거든?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P 2분의 P A 교집합. 이걸 구하는 것 중에서 다 구해줘야지. 이걸 요약해서 문제 속에서 기호화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만 하면 돼. 다음 문제 일단 볼게요. 없네? 어디를 보냐면 표현 바꾸기 그 199페이지 2번을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퍼센트라인데 아예 확률로 나와 있죠. 요거 내신에 거의 100%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익혀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A가 뭔지 B가 뭔지 이벤트가 뭔지를 문제를 잘 읽어서 놓고 순서대로 계산하면 돼.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회사 스마트폰을 만든 두 공장 A, B는 각각 그 회사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40% 60%를 만든다. A에서 몇 프로 만들어요? 그래, 리진이가 얘기해볼까? 네? 두 손 든 리진이가 A에서 몇 프로 만들어요? 40%. B에서 몇 프로 만들어요? 10%. 동의요? C에서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A 또는 B 이렇게 카테고리를 준 거야. 여기가 되죠? 여기가 돼요? 다음 읽어볼게요. 각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불량품은 2%, 3%다. A에서 몇 퍼센트가 불량이야? 2%가. B에서 몇 퍼센트가 불량이야? 3%가 불량이다. 제품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스마트폰이 불량품이었을 때, 때 보여요? 때? 때 앞에 뭐래? 불량품. 그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모르나? 불량품. 돼요? 자, 그 다음 때 뒤를 읽어보면 공장 A에서 만든 그 스마트폰이, 그 불량인 스마트폰이 A에서 만든 스마트폰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벤트를 나올게요. 얘는 불량이야. 맞죠? 맞죠? 그럼 이 불량품은 A 공장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B 공장,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항상 이벤트를 뭔가 놓고 나면 이벤트는 A에서 발생한 이벤트와 아니면 B에서 발생한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동의해? 민주야, 얘를 기호로 뭐라고 써? A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기호로 어떻게 써? PA? 아. 딱 펴. L 교집. 들었죠? 2분만 있으면 정신 번쩍 들어. 그래서 이 불량품은 A 또는 B에서 발생하는데 A랑 B는 교집합이 없어. 배반 사건이야. A 공장과 B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건 없어. 받으세요? 그래서 좀 쉬운 거야. 그러면 A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벤트를, 즉 A 공장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을 구하고 B 공장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나와? 전체 불량품일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불량품이 A에서 발생한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틀은 딱 이렇게 계산 틀은 정해져 있어. 문제 읽고 뭐라고? 문제 읽고 요거에 맞춰서 숫자를 쭉쭉쭉 계산해 주면 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A 공장에서는 40% 즉 10분의 4, 즉 5분의 2만큼을 만들고 이 중에서 몇 프로가 불량이야? 2%. 즉 100분의 2가 불량이죠. 100분의 2가 불량이다. 그러면은 약분해서 125분의 그냥 약분하지 말라고. 다음 B 공장 그럼 이거 얼마야? 500분의 4. 약분하고 싶죠? 조금만 참아 이거. 베이 법칙 할 때는 통분을 대비한다고 생각해. 통분을 아주 뭐야? 덧셈. 덧셈. 분수에 덧셈을 대비한다. 그래서 B에서 만들어진 거는 10분의 6. 그죠? 60%니까. 그래서 5분의 3이에요. 이들 중에 얼마가 분량이야? 100분의 3. 그죠? 그래서 500분의 계산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숫자 맞춰서 계산하면 돼. 이 틀대로 연습해. 이벤트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교집합이다. 이게 교집합이다. 이들은 항상 배반사건이기 때문에 이벤트 전체 확률은 이들을 그냥 더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더하면 얼마야? 500분의 13.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쭉 대입하면 되잖아. 계산 틀이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떻게 읽냐면 때 앞을 기준으로 읽는 거야. 때 앞이 무슨 때야? 이벤트. 그럼 여기는 A 또는 B를 줘. 그럼 A가 아닌 게 주로 A가 아닌 게 B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 책에서는 얘로 써서 주로 풀어주거든. 다른 책에는 B로 되어 있는 책이 더 많아요. 그거는 자기 취향이긴 한데 B라고 쓰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쭉쭉쭉 써놓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무조건 맞춰야 돼. 자, 정원아, 쫙 펴. 괜찮아. 에이, 괜찮아. 아유, 우리 사장님 쫙 펴. 빨리. 괜찮아. 오케이. 네, 이거 맞고 따로 맞으면 되지. 뭐 그리고 힘들까지. 괜찮아. 줄 수도 있지. 누구 뭐라 그러냐? 이제 지금 그러면 안 돼. 해보지.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잘 안 되면 내가 한 번 더 풀어줄게요. 이거는 매우 많이 풀어볼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거 틀어놓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 독립과 종속. 지울게요. 다시 풀어보시고. 네? 뭐라고요? 쫙 펴. 괜찮아. 어딨어?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내가 답이 맞았다는 거에 그 별로 신경 쓸 그 수학적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00분의 13 맞아요. P가 500분의 13. P가 500. 다음 볼게요. 일단 답 맞은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이 구조랑 이 틀을 익혔는가, 내가 베이 법칙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베이 법칙 문제인지 알 수 있는 수준인가. 그때 내가 이벤트가 뭔지 구분하고 A가 뭔지 구분하고 B가 뭔지 구분할 수 있는가. 그때 내가 이거 확률을 구할 수 있는가. 이거 틀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거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거든요. 해법이 알려져 있는 문제야. 이렇게 이벤트 A, B를 읽어라. 이거 계산할 수 있었냐?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이거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틀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 가지고 연방 금방 돼요. 이벤트는 어떻게 읽어요? 때 앞에 때 앞. 그럼 너 때가 뭔지 모르죠? 알아요. 아 그때 아닌데. 알아요. 알겠지? 네. 그럼 써있어. 때라고 써있어. 그때 앞에 뭐라고 돼 있는 그 문장이 이벤트야. 그래? 그때 뒤에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주거든요. 그거에 6건이 A, B인 거. 쭉쭉쭉. 됐어. 조금 끊어서 독립과 종속 문제 볼게요.